자,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분 드릴게요. 자, 다 푸셨다고요?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문제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발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문. 두 번째,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제시문이라고 하고요. 노셈을 만나게 되면 이거 선생님은 흔히 텍스트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네, 5개나 있네요. 이걸 우리 흔히 선지라고 합니다. 모든 사탐 수석 문제는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굳이 발문과 제시문과 선지를 나눠주고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제시문, 그 다음 발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은 사실 1, 2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탐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1번 발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2번 텍스트고요. 1번과 2번의 조건에 부합하는 선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생륜이나 윤사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익숙한 채로 고3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친구들은 뭐 생륜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1등급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분석해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동양 사상가도 아니고 고대예요. 그쵸? 그러면 고대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쵸?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홍자, 그쵸? 그 다음 맹자, 순자, 그쵸? 맹자와 순자 사이에 묵자, 그쵸? and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동양 사상가와 고대 동양 사상가는 나열 인물이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주 실수하시는데요. 특히 선지를 먼저 본 친구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쵸? 곱하기 끝나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내려갑니다. 텍스트 마찬가지예요. 이 텍스트를 읽는데 15초, 2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볼게요. 사치하는 사람은 불손하게 되고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고루하게 된다. 불손한 것보다 고루한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불손이나 고루나 둘 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경중이 있네요. 불손한 것보다 고루한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파악되셨나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얘는 사치하는 것보다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형식을 잘 갖추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아, 얘의 얘기였네요. 공자가 말한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상이 보이시나요? 우리 그때 선생님 말한 것 중에 예학사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적어주셔야 돼요. 예학사상의 근간이 된 행사들이 있었죠? 네, 초상, 그쵸? 장례, 그쵸? 그리고 제례. 그래서 상장제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공자는 강조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 예를 지키는데 밑바탕 되는 것이 바로 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행사, 이 모든 예에 관련된 것은 뭐밖에 되지 않는가? 자, 약간 두껍게 나올 거예요. 자, 따라 읽어볼까요? 허례의식. 한 번 더 리피트 해볼게요. 허례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내려가는 거예요. 선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사치와 인색은 모두 예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그쵸? 허례허식을 공자는 경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욕을 이겨내지 않으면 예를 회복할 수 없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가자. 그쵸? 극기문례를 의미하는 거네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의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3번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형식을 버리고 공경한 마음을 갖추면 예를 다하는 것이다. 애매하네요. 5번 어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는 허례일 뿐이다. 자, 3번과 4번 중에 여러분이 고르신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볼게요. 네, 형식을 버리고 기억나세요? 상장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에 걸맞는 예약사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검소하게 한다고 해서 형식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쵸? 형식을 지켜나가면서 최대한 인의 바탕으로 한 검소하게 치르는 것, 그것이 예법이라고 말을 했지요.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건 그냥 외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리고 대동사회 때도 배웠죠? 네, 대동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백성이 아닌 바로 그 당시 통치자였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계급사회. 이건 동양사상의 큰 틀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중 구조로 되어 있네요.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스승이 누군지 표시해 볼게요. and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만화 문제는 굉장히 쉽지요. 사회 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사역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여 인을 실현해야 하네 라고 얘기했죠. 써볼게요. 뭐죠? 네. 극기 복내 위인입니다. 줄여서 그쵸? 예, 극기 복내.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갑니다. 그게 극기 복내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인의 정의라고 했죠. 선제 한번 봐볼게요. 정답은 그렇죠. 좀 쉬우셨죠? 2번입니다. 자신의 수양을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설을 실천하여라 라고 했고요.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형광펜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 누구냐면 옆에 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도가사상.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예, 노자, 장자,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종교로 빠져요. 그래서 신선이란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생년에선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윤사를 배우기 때문에 아마 노장자만 알아서는 안 될 거예요. 후대 청나라 때까지 도교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백성들의 삶에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해서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신선. 그리고 양생의 수련을 해야 한다. 양생이란 단어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해볼게요. 성현이 제정한 예약에 벗어나 개인의 욕구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약까진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 욕구 추구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건 아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성현이 뭐야? 라고 하죠. 네. 여러분, 성현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가장 태생이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네. 군주. 그래서 군주가 제정한 예약을 지키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내세의 길륜 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유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다른 토속 신앙이나 미신을 믿지 않았고요. 현실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죽은 다음의 삶보다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삶 표시해 볼게요. 내세죠. 잠시만요. 내세보다는요. 뭐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심지어 묵자, 한비자까지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월적인 존재를 의존하진 않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좀 짧았죠? 어,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모두 다 윤리와 사상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셨고요. 과제도 한두 학생 빼곤 다 하셨어요. 어, 조금 강의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1시간이 넘네요. 지금 열심히 듣는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준다면 지금 강의한 내용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고요. 과제 원래 2개씩 나가잖아요. 이번에는 과제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죠? 네, 일부러 노트 필기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여러분 다시요. 한글 파일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여러분 손글씨로 적은 다음에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적으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방 이용해 주시고요. 하루에 2번씩 선생님 꼬박꼬박 들어가서 답해주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과 선생님한테 많이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는 곧 만날 거예요. 다음 수업 때 봬요.